네, 정주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름에 무더위에, 네, 참, 폭염이 연일 이렇게 지속돼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예,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계속, 우리가 정보 활동의 역사에 쭉 우리 공부해 오는 가운데, 박헌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박헌영 간첩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주진 박사님께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고 있는 입장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가정보활동의 역사를 쭉 구지TV가 개설되면서부터 네. 임시정부 그 시기부터 쭉 내려오다가 네. 중간에 이제 작년 말에 네. 북한의 김정은이가 네. 남북 관계는 국가대 적대국 관계다. 네. 적대국의 관계. 네. 예, 큰 우리 민족사적으로 네. 그 의미 있는 말을 던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북한이 그 평양 난수 방송도 중단하고 네. 우리 대남 공작 차원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네. 역사를 쭉 오다 좀 단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방송을 하면서 김일성이 네. 그 88 특별정찰재단에서 네. 그 게릴라 교육을 받으면서 소련군 장교로 네. 양성되는 과정 이런까지 좀 설명했는데 네. 그 당시에 해방 전후에 네. 김일성하고 가장 라이벌 관계가 박헌영입니다. 라이벌 관계가.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은 극동 지역에서 네. 극동 소련군 정찰부대에 편입이 돼가지고 네. 소련군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장교로 자랐고 네. 박헌영은 남한에서 네. 그 한반도 남쪽에서 네. 지하에서 네. 그 당시 이제 우리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도 네. 어떻게 억압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일본 제국주의 그걸 이제 전복시키려고 한다. 그 이제 공산주의는 소련의 그 지하 운동으로 네. 그래 하니까 박헌영은 그 당시에 일제 말에 네. 저 전남 강주에 네. 벽돌 공장 근로자로 네. 위장을 해갖고 네. 있었는데 지난 그 구지TV에서 몇 차례 소개드렸듯이 그 샤브신이라고요. 샤브신, 예, 네, 그렇죠. KGB 요원. 네, KGB 요원. 예. 네, 1939년도에 서울의 소련 총영사관이 개설될 때 예. 부총영사도 신분을 위장해서 예. 들어온 그 KGB 요원하고 예. 박헌영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벌써 그렇게 그 대사관에서 신분 위장을 해가지고 정보기관원들이 네. 오랜 역사입니다. 오랜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KGB에는 네. 외교관으로 주로 그 신분을 위장을 했습니다. 그 남한에 있는 박헌영은 네. KGB하고 연결됐고 네. 저 극동소련군에 들어있던 김일성은 극동소련군 정찰부대 네. 소련군의 그 정찰요원으로 이제 크게 되는데 그러면 김일성이는 군인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박헌영이는 민간인 출신이고 민간 출신 크게 보면 이제 그래 봐야 돼요. 네. 그 두 노선이 네. 계속 해방 전후에서 소련하고 연합을 하는데 네. 이게 경합을 하게 됩니다. 네. 헤게모니 싸움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권력투쟁에 네. 박헌영은 소련의 네. KGB 라인을 잡고 계속 움직이고 네. 김일성은 소련 군을 잡고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련군에는 네. 우리 자유민주국가의 군대하고 달리 네. 공산당 요원이 있습니다. 정치장교라고 그러죠. 정치장교. 네. 그 이제 군사위원, 군사장교, 네.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네. 그때 이제 한반도에 네. 그 공작을 주도하던 소련군 정치장교는 네. 스티코프가 스티코프. 네, 총책임자고, 총책임자고. 네, 연해주 쪽에 네. 있었어요. 아, 스티코프가 네. 연해주에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평양에 진출해 있던 네. 정치장교들이 네. 그 이제 북한 정권을 네. 창출하는데 네. 김일성이냐, 네. 박헌영이냐 이러는데 김일성은 그 정치장교들하고 네. 손을 잡고 네. 계속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지금 민족진흥에서는 네. 지도자로 백범 경구 선생하고 네. 문안 이승만 선생님이
두 분이 거물로 경합을 했고, 예, 그 북쪽에서는 예. 김일성하고 박헌영이가, 조만식 선생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조만식 선생님은 우리 민족진영인데, 민족진영에. 그 당시에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완전 억압을 해갖고 그렇죠. 음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조만식 선생은 이미 그 억압이 된 상태에서 배제되고. 예, 그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 그럼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이 또 있었으면은, 예, 우리 북한에 예, 그렇게 공산화가 네. 일찍 되고 있는데 어째 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김 박사님이 박은정 간첩 사건 전말, 예, 이거 이제 대주제로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이걸 좀 차례 거쳐서 예, 우리 좀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예, 이 박은정 간첩 사건이 예, 한국 현대사에서 예, 대단히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하, 그게 그 박은영이가 6.25 전쟁이 끝난 무렵에 예, 예, 김일성이가 이거 미제국주의 간첩이다 예, 이렇게 구속을 해갖고 처형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처형했을 적에 그 김일성 그 세력이 박은영을 간첩으로 몰아내는 그 기소장, 예, 소송을 제기한 기소장에 보면 범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목. 예, 그거 하고 이제 판결문. 네. 이런 게 한 70년대, 80년대 남한에서 네, 책자로 많이 출간을 됐어요. 어, 그렇지만은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 세력가 예, 이거 간첩이 틀림없다. 예, 이래 박은영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1990년 전후에 공산적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면서, 그 당시에 보면, 소련이 무너지면서. 예, 예, 그 소련 측의 자료라든가, 예, 그 중공, 예, 그 당시에는 중공, 요즘 중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모태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 야, 박근혜 간첩 아니다. 예, 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권 내에서도 구소련하고 중국은 박은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는 데 대해서 김일성은 상당히 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쿠바에 예, 있는 그 대사관의 참사, 예, 이일규 씨가 예, 망명을 해왔죠. 그래 이제 이 양반이 올해 7월 14일 날 예, 얼마 전에 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국가정보활동이라 하는 게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실물이 있습니다. 예, 그 적진에서 투항한 자라든가 예, 잡은 포로한테 예,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적어라. 예, 그래갖고 그 디브리핑을 받아보면은 적 내부의 심층적인 정보가 입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이게 촛불을 수집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데, 예, 이런 기술자들이 예, 그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예, 그러면 그 이제 북한 내부에 깊숙이 활동하다가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 이 2.19 참사도 상당한 그 정보를 많이 이제 그 공개를 했는데, 저는 참 인상적인 게 2.19 참사 그 인터뷰에 보니까 한성열이라고요, 한성열. 한성열. 네. 예, 예, 북한의 그 외무성 부상인데, 부상. 예, 이 사람이 2019년 2월 달에 예, 미국 간첩이란 혐의로 총살당했다. 오호, 이렇게 이제 그걸 진술을 하면서 예, 평양 순안공항 예, 근처의 강건 공간학교에 그 북한 강근 공관학교. 강건 공간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북한 외무성, 북한 외무성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외무부 대기죠. 외무부죠. 예, 네. 거기에 부국장 이상 간부들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총살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마침, 그런데 이일규는 그때 이제 쿠바에 그 부임 준비하느라고 현장을 보지는 않다는데, 예, 예, 그걸 이제 총살되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비참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치 밥을 못 먹었다. 이게 진술을 하는 거 보면서, 그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비참했다 그러면 참 얼마나 끔찍스러운 저 현장이죠, 그죠? 네. 그 이게 공개 총살하는 게, 그래서 스탈린 예, 독재 체제의 유속입니다, 이게. 예, 스탈린 때부터. 네. 이제 말하자면은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들이 스탈린 독재 체제를 북한을 이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스탈린은 살아 있었으니까. 그래, 레닌이 1917년 10월 달에 예,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구러시아 제국을 붕괴를 시켰죠. 네, 그렇죠. 그 붕괴시키고 나서 그 레닌은 공산주의자들, 그 당시에만 해도 공산주의가 소수였으니까 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레닌이 그때 만든 게 그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네. 공산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책학하는 정보기관을 만들었어요. 책학. 책학.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법률을 하면은 반혁명 태업 처단 특별위원회. 반혁명, 태업은 이제 사보타지. 그 처단 특별위원회 하는 조직을 1917년 12월 달에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막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제레진스키. 예. 근데 이 제레진스키가 수만 명을 그냥 처형을 하는데, 하룻밤에도 한 1,500명이 처형을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예. 막 처형, 공개 총살은 비명소리가 들릴까. 예. 그게 비명소리를 안 들리고 라디오를 켜놓고, 그 못 끄겠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비참한, 그래서 스탈린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공개 총살. 예. 세 가지 일을 들 수 있는데, 비밀경찰. 그 다음 세 번째가 정치범 수용소. 격리시키는 거죠. 반대 세력은 모스크바. 그 외곽에 있는 시베리아로 전부 내쫓아버리고, 이게 전형적인 방법인데, 그게 북한에도 이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성열대가 2019년 2월 달에 공개 총살이 됐는데, 그럼 이 시점이 언제느냐?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 가는 거면은,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판이 나는데,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좀 우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제 해리선으로 다시 뭐 우세 잡는 걸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뭐 하는 이야기가 나는 김정은이 하고 친하다. 뭐 이런 말 하니까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보면 대단히 불안한 용어죠. 3대 세습 독재자하고 친하다는 걸 자랑하냐나. 거기 유일한 성과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난 거. 그걸 이제 독재자하고 만난 걸 자랑삼아. 참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한데, 그게 만나긴 만났지 않습니까?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그 당시에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그 막 이제 북한의 지도자하고 우리 남아 그 한국 분들이 보면은 3대 세습을 해가지고 무수한 이 민족의 그 피해를 주는 그 독재자인데, 그 만나가지고 손을 다정하게 잡고 이러다가 그 두 번째 회담이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회담이 결렬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 회담 결렬이 되는 거 보고, 야, 저 북한에 또 누구 하나 죽겠구나. 희생양으로 또 죽겠구나. 그런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이2.19 참사 정언해 보니까 한성열이가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죽이더라고요. 그래, 그 당시 왜 하노이 회담에서 이 누군가는 그랬냐면, 이 회담이 결렬됐죠. 그렇죠. 중간에 아무 성과도 없이 결렬돼가지고, 김정은은 그때 또 회담에 막 합의문이라도 나오면은, 또 북한에 가서 막 내가 트럼프를 제끼다! 이기는 위해서 이제 선전하려고 그랬는데, 빈털터리로 돌아가니까, 자기는 완전, 그래, 누구는 또 이거 책임을 지어서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지. 자기가 사니까, 참 이런 비참한 짓을 했다 하는 게 파악이 되고 나서, 야, 그렇다면은 이 총살 하는데 이제 박은영도 총살이 된 겁니다. 박은영. 그 박은영을 보면은 그 이제 해방 전후부터 6.25 전쟁 전후까지 김일성하고 손을 잡고 쭉 대남 그 적화 공작을 쭉 해왔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총살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자료들에 보면 박은영이가 언제 어떻게 죽었다 하는 게 무수한 논란이 있어요. 아직 정확히 규명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그 구지 TV 독자분한테 제가 이제 박은희 간첩 사건을 좀 소개를 하는 게 예. 최근 제가 본 자료 중에 예. 대단히 의미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어허. 예. 1997년 2월 달에 이제 황장엽 선생하고 예. 같이 기순한 김덕홍 선생이 아, 있습니다. 김덕봉 선생. 예. 네. 이 김덕홍 선생이 2015년도에 예. 나는 자유주의자다. 예. 이런 책을 냈는데 예. 그 책을 보니까 저는 이제 박은희 간첩 사건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에 많은 걸 봤는데 눈에 번쩍 뜨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내용인가 보면은 자기가 북한에 있을 적에 노동당 역사연구소에 김일성이가 한 말을 자기가 읽어본 적이 있다. 그때 김일성이가 박은영 사건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박은영 간첩 사건 관련 중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덕홍 선생이 기억한 바로는 자기가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때 김일성이가 그게 노동당 역사연구소는 그 김일성과 관련된 비밀 자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1953년 예. 1월 예. 그 1953년 7월 달에 휴전 일정이 체결이 됐죠. 그렇지. 예. 그 이제 휴전 일정 체결되기 전인데 53년도 1월 달에 북한에 있는 그 소련 대사가 그렇게 자기를 찾더라는 거예요. 예. 좀 봅시다. 이래서 이제 그 소련 대사 방에 들어갔더만 예. 그 소련 대사가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 예. 이라고 쓱 나가는데 나가고자 나와서 그 소련 대사 방에 벽 한쪽이 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티커퍼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이 창설할 적에 초대 예. 그 평양 주재 소련 대사를 했던 스티커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김일성 한 말을 보면은 자기가 그 소련 대사방에 그렇게 드나들었는데 예. 대사방에 그 벽 옆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 그래 쭉 걸리면서 스티커퍼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대사는 나가고 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둘이 있는데 그 소련 스티커퍼가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네. 봉투에는 보니까 스탈린이 예. 인장에 찍힌 비밀 그 표지가 있는데 그걸 열어가지고 예. 스티커퍼가 자기한테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편지를 하나 주는데 예. 그 편지가 뭐냐 하면은 박은영이가 예. 스탈린한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예. 그 김일성이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박은영이가 스탈린한테 아니 스탈린 동지는 휴전을 빨리 끝내라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이 스탈린 동지의 뜻을 여기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그래 김일성이를 완전 이제 속된 말로 신념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거 보고 김일성이가 스티커를 쳐다보니까 스티커가 예.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눈짓으로 어허. 알아서 처리해라. 아하. 이런 눈짓을 주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일성이는 자기의 판단에 이게 지금 나보고 예. 박은영을 제거하라 하는 비밀 지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박은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박은영이를 왜 죽이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김일성이를 판단할 적에 예. 스탈린이 올 적에 이게 박은영을 놔뒀다고는 복잡해진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이라 그랬다. 그리고 그때 스티코프가 왜 그래 비밀리 소련 대사 방에 왔느냐. 그것도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박헌영 계열 애들이 예. 스티코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면은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비밀로 온 거구나. 요게 이제 노동당 역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김일성 교시 자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우리 한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가 그때 세계 2차 대전으로 분단이 되면서 네.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38선 꺼졌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자리를 잡는 그 과정에 공산주의를 선택하느냐 자유주의를 선택하느냐 그게 큰 핵심 이슈죠. 그죠? 네. 그 당시에 역할을 한 사람이 공산주의는 김일성과 박은영이고
남쪽에는 우리 김구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과 또 그 자유우방 우익인사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남북이 분단이 되고 또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는 또 자유민주주의 바탕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또 걸출한 인물이 또 산업화를 초석을 깔으면서 지금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오늘날 선진화까지 달성을 한 그런 우리의 현대사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해방 공간에 네. 저는 크게 보면 그렇게 봅니다. 평양으로 들어왔느냐, 네. 서울로 들어왔느냐. 아, 평양으로 들어왔냐, 서울로 들어왔냐? 평양으로 들어온 사람은 공산주의 수련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서울로 들어온 사람들은 공산주의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실적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또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저희는 이제 박은영 간첩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은 백분 김구 선생님도 우리가 그 자유진영에서 그렇게 자꾸 너무 몰아세우면 안 된다. 저희가 이제 김정은 박사하고 가면서 48년도에 백분 주변에 포진해 있던 간첩들에 그 휘둘려가지고 평양에 간 것 때문에 아쉬운데 그렇죠. 그 전까지는 백분 선생님도 공산주의 요구하고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들어오시고 임시정부를 하지게도 김원봉이는 공산주의들하고 멀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한 거는 김구 선생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일부 유튜브에서 보면 김구 선생을 갖다가 공산주의자를 모는 그런 그렇게 자꾸 뭐라하면 안 그런 됩니다. 부분을 좀 보면 조금 이렇게 그 제고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후에 또 뭐 학자들이 또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우리 박은영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또 더 해나가죠. 이상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